시간에 배웠던 내용에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효확인 소송의 35조죠. 35조 무효 등 확인 소송상 원고 적격이었었고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보시는 즉시 확정 이익설이 2008년도 전까지는 즉시 확정 이익설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부터는 법률상 보호 이익설이 다수설이고 그리고 판례의 입장이 됩니다. 우리 판례를 다시 보기보다는 판서에 있던 내용 한번 볼게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처분에 무효 확인을 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효 부분하고 확인 부분하고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무효의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당연 무효인 처분이라고 한다면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쳤을 리가 없고요. 그렇다면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권리나 이익의 침해도 역시 발생시킨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소송으로 다투려고 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죠. 무효인 처분을 왜 다투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효인 처분을 굳이 다투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왜 굳이 단순히 확인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가? 굳이 왜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효 확인 소송, 무효 부분과 확인 부분에 있어서 협의 소익에 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확인의 이익은 사실 이 무효 부분과 확인 부분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협의 소익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소송법 35조에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이렇게 했는데 제목이 원고 적격이기는 하지만 이 확인을 구할 이익 이 부분은 사실은 무엇이다? 협의의 소익과 관련된 문제다 이거예요. 이 법률상 이익은 법률상 보호이익으로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사익보호성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거는 원고 적격 문제가 맞겠죠. 하지만 확인을 구할 이익에 확인의 이익이 포함된다 라고 보게 된다면 그 내용은 협의의 소익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실 제 왼쪽에는 박균성 교수의 행정법 기본서가 지금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를 주되게 다루려다 보니까 이 35조를 어디서 다루고 있냐? 원고 적격 테마에서 다루고 있지 않고 협의의 소익 테마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즉시 확정 이익설을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것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의 소익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기를 일반적으로 소외이익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광의의 소외이익이죠. 원고 적격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했어요. 협의의 소익과 함께 원고 적격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소외이익이요. 소외이익. 그래서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르게 되면 소외이익 중에 원고 적격과 함께 어디까지 협의의 소익까지 포함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이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확인을 구할 이익은 그냥 빈 껍데기다. 법률상 이익만 보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법률상 보익설처럼 보게 된다면 협의의 소익은 35조에서 빠지는 것이고요. 35조는 오직 원고 적격에 관한 문제일 뿐일 것입니다. 다시 판서로 돌아와 보시게 되면 무효인 처분을 왜 다투려고 그래?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판결을 통해 그 권리존부, 법률관계죠. 존부의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무효인 처분을 다투는 이유가 됩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월말이 돼서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된다.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파면당했으면 당연히 월급 안 주겠죠.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에서만 놀고 있는 상태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쫓겨나게 됩니다. 옆에서 마누라가 너 뭐하는 새끼야 막 엄청나게 불안하죠. 그쵸? 불안이 존재합니다. 불안이 현존합니다. 쫓겨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마누라한테. 이렇게 현존하는 법적 지위의 불안. 뭐 사무실에 내 책상 빠진 거 정도 가지고는 뭐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일 안 하면 됩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나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럴 때는 판결을 통한 권리존보의 확정 필요성, 그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걸 확인받고 나에게는 여전히 공무원의 신분이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확인 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유효적절한 분쟁 해결 방법이 된다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위법한 결과 상태가 남아있고 실제로 권리구제라는 것이 그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고 저 위법한 결과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구제의 내용이 될 때, 이럴 때는 이행소송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갑자기 이행소송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확인소송과 이 갑자기 등장한 이행소송 사이에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행소송이 직접적인 구제수단인데 확인소송은 단순히 확인만 받는 것이라면 그건 간접적인 구제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확인을 받고 또 이행소송을 또 제기해야 된단 말이죠.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스스로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단순히 기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 진짜로 맞다면, 마치 민사소송에서 확인소송과 같이 단순히 확인받는 것이라면 굳이 그런 거 제기할 필요 없다. 실제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행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보충성 원칙상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각하를 시켰던 것이죠. 바로 직접적인 구제수단인 이행소송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부가처분이 있을 때, 그것이 세금이든 과징금이든 보험료든 부가금이든 부담금이든 등등의 부가처분이 있을 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까지 문제는 다 그쪽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을 때, 아직까지 그 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이 불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이 존재하고 있고 이 강제징수를 당할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 유효적절한 방법이 맞겠죠. 왜? 비교 대상이 없어요. 이렇게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아직 납부한 게 없기 때문에 위법한 결과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그거를 제거하기 위한 이행소송이 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집행을 했다, 이미 그 돈을 납부했다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의 불안은 없습니다. 이미 돈을 냈는데 왜 강제징수가 나오겠습니까? 불안이 없죠. 그러면 확인소송은 굳이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게다가 더해서 이 구제를 받기 위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이행소송이라는 방법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단순히 이것을 확인소송으로 보던 시절에는 뭐 그래, 민사소송과 똑같이 간접적 구제수단일 뿐이야, 이렇게 봐서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건 단순한 확인소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야. 사실 이 무효확인소송 제기만으로도 권리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국가 등이 나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면요, 기속력으로 의무를 부과해야 되겠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하명 처분을 통해서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면, 국가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는 기속력으로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어떤 의무를 부과해요? 기속력 중에서 원상회복 의무죠. 결과 제거 의무죠. 이 결과를 제거해야 될 의무가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 이것은 단순한 확인소송이 아니라 사실 이행소송을 흉내내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것만으로도 권리구제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협의의 수익을 원래는 부정했다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취소 판결에서도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판례는 명문의 근거가 없는 원상회복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봤었고요. 요 논점 박스를 정리한 다음에 어저께 보던 사례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35조 확인을 구할 법률사항이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판서에서 바로 2번 여기였었어요. 여기는 인정이 된다니까요. 그쵸?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경우는 인정이 됩니다. 이게 원래 확인소송의 자기 영역이에요. 이 집행됐을 때 이제 여기가 문제가 될 텐데 위법한 결과 상태, 집행에 따른 결과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문제가 될 겁니다. 이행소송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 이행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결과 상태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때 민사소송과 같은 보통의 확인소송, 이거는 이행소송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사용하는 소송인데 이러한 단순히 보충적인 소송제도로서 이 확인소송이 정말로 가능할까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겁니다. 확인소송은 원래 이행소송을 보충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송이 되겠죠. 소송에는 형성소송과 확인소송 그리고 이행소송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놈의 확인소송은 형성소송하고도 비교당하고 이행소송하고도 비교당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중에 이행소송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학설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단순히 민사소송의 확인소송과 같은 것이 아니다. 무효확인소송은 민사소송과 차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차이를 주장합니다.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즉시 확정 이익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항고소송으로서 확인소송, 무효확인소송도 민사소송의 확인소송과 같은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의 이익을 요하면 여기서도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된다. 요거는 단순한 확인소송으로 보충적인 소송제도로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판례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얘는 항고소송이라는 거예요. 행정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다. 이건 행위를 다투는 행위소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효확인 소송을 권리소송과 다르지 않게 보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취소송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그때 당사자 소송이 되든 민사소송이 되든 권리소송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효확인 소송이라는 행위소송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선택적으로 가능해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선택적 청구가 가능할까요? 취소의 경우에는 왜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권리소송으로 당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취소 사유라고 한다면 그 행정처분의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서 바로 당사자 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원고 패소 판결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정법원이나 민사법원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소송, 법률적 쟁송은 법률관계를 다투는 권리소송인 것이 맞습니다. 공법관계라면 당사소송을 제기하고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행정처분의 공정력 때문에 그러한 권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처분이 등장하면 99%는 취소 사유라고 했죠. 행정처분이 등장하면 우선은 먼저 취소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행정법만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취소를 먼저 제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진 않아요. 이거는 행정법만 공부하거나 이것을 먼저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당연히 먼저 생각하는 것은 권리소송입니다. 공법관계라면 당사소송을, 사법관계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제기해봐야 그 공정력 때문에 해결이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취소를 부득불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취소 사유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먼저 취소를 거쳐서 취소 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야 비로소 권리소송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무효 사유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무효 사유라고 한다면 공정력, 즉 구성요건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바로 그 법률관계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권한 없는 법원도 충분히 행정행위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권리소송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권리소송 가는 것이 가능하고요. 예, 당연히 항고소송으로 무효확인소송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로 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선택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효확인소송이라는 것은 원래는 뭘 제기하는 거라고? 권리소송을. 그 권리소송의 기능을 함께 수행해주고 있는 것이다. 권리소송과 다르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네, 그것이 만약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이라면 그거와 다르지 않다고 볼 거야. 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 이제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을 이렇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상대방에게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해서 그 반환을, 부당이득의 반환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행소송의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무효항의소송을 이처럼 이행소송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을 하게 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이행소송이고 얘는 확인소송이고 이런 구조가 안 나올 거예요. 이런 비교가 불가능하겠죠. 저것도 이행소송이고 이것도 이행소송이다. 네,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예, 얘도 이행소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보는 것이고요. 아니야, 이거는 민사소송처럼 단순히 확인소송이야. 예, 단순히 그 법률관계를 행정처분의 효력을 확인하는 역할밖에는 못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확인소송, 확인만 하는 것에 그친다면 그때는 확인의 이익이 필요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5조에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협의의 소익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단순히 법률상 이익 여기만 보면 돼. 그건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했어요. 12조와 다르지 않다. 예, 따라서 그래, 물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는 게 가능하겠지. 보충성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예,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 무효확인소송이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는 없어. 그냥 바로 각하시킬 문제는 아니야. 소송을 받아주란 말이야. 네, 이렇게 되고요. 밑에 즉시 확정 이설에 따르게 되면 확인의 이익, 즉 보충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무효확인 소송은 받아줄 수 없는 거야. 이건 불필요한 소송이야. 예, 거치나 안 거치나 뭐 매한가지야. 안 거치고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도 충분히 민사법원이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안 거치고 가도 되는데 뭐하러 거치려고 하느냐. 불필요하잖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종전 판례는 무효확인 소송을 단순한 확인 소송으로 봐서 보충성이 필요하다, 이 입장입니다.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본 이유는 당시에는 무효확인 판결에 원상회복 의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행정소송법 30조는 사망까지밖에 없고 사항의 결과제거 의무,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냥 30조 그대로 해석을 했을 뿐인 거예요. 하지만 최근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다. 이 무효확인 소송이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된다라고 봐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행소송의 기능도 수행을 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쪽도 이행소송, 저쪽도 이행소송. 그렇기 때문에 보충성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08년도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사건 판례가 나온 다음에 다다음 해 2010년에 입법고시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어요. 직장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했죠? 착오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를 하고요. 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이게 중복 부가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 납부해야 될 보험료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2배로 늘어날 수도 3배로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이미 납부를 했는데 요거죠. 요게 중요해요. 전액 납부하였다. 이미 납부를 했는데 네, 집행이 됐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집행이 됐다. 네, 이쪽으로 가게 되면 뭐 무효사유라면 당연히 무효확인소송 제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이쪽에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미 납부를 했다. 그래야지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납부했다. 네, 전액 납부를 하였으나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들어왔습니다. 네, 설문 1번은 취소사유라는 전제를 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문 2번은 무효사유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 우리 과오납부 금원반환 청구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수도 없이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렇게 이미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이런 문제를 뭐라고 부르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거든요. 사실 과오납부 금원반환 청구 사건이라고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는 부가처분이 돈을 납부하라는 거죠. 부가처분이 위법하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세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부가처분이 위법인데 그것이 취소 사유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무효 사유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법한 부가처분이 취소 사유일 때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무효 사유일 때 이렇게 크게는 2개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취소 사유인 경우도요,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불가증력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효 사유. 그러면 총 3개가 나왔죠? 총 3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돌려받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3가지의 방법을 떠올려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돌려받는 거니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입니다. 첫 번째는요, 부당이득을 떠올려 보시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엔 2번째,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모두 다 어디에 영향을 주냐? 네, 항고송에 영향을 줘요. 항고송에. 그래서 부당이득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엔 항고송을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가지고도 가능할 때가 있을 테고 불가능하고 항고소송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을 때가 있을 건데, 얘네 둘이 이렇게 힘을 합쳐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네, 힘을 합쳐봐야 결국은 그 과오납부 금원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떤 방법을 떠올려야 되냐? 손해배상을 떠올려야 됩니다. 국가배상 청구 소송. 이렇게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취소 사유인데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첫 번째는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취소 사유네요. 공정력이 인정돼요. 저 부가처분에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판례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공법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 권한 없는 민사법원은 부가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가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구성요건적 효력이죠. 그럼 부가처분이 존재한다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지금 이미 납부한 돈은요, 법률상 원인이 있는 이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이득은, 국가가 취하고 있는 이득은 그 법률상 원인이 부가처분의 효력이에요. 그렇죠? 부가처분의 효력인데 그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민사법원이. 그러면 효력이 없어야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부당이득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효력이 있다고 봐야 돼. 그것을 자신의 판단의 전제로 삼아야 돼. 구성요건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인이 있는 이득이니까 부당이득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기각 판결이 나오게 돼요. 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기각 판결 나온다고? 그럼 이것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항고소송으로, 취소사유니까 취소를 제기하겠죠. 그런데
취소를 제기하면요, 이런 생각이 또 떠올라야 됩니다.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서 그게 확정되면 그럼 난 돈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죠. 뭐가 인정이 안 돼요? 취소 판결의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이 안 돼요. 내가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우리 협의회 소역에서 배웠었죠. 취소 판결을 받아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나에게 그 돈을 돌려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기속력에 따른 의무가 없습니다. 효율이 상인가 다른 팽단분리, 효율이 상입니다. 상. 원상회복에 불과. 취소 판결만 가지고는 바로 원상회복이 안 되네. 네, 소이익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네, 소이익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협의 소익의 부인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협의 소익이 인정될 수도 있다라고 했죠.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뭐라고요? 비로소입니다. 무슨 소? 비로소예요.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면 이 취소의 역할이 사실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예외적 사유가 인정이 되어서요.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해서 소액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비로소 부당이득이 가능한 보수되는 이익으로서 재산적 이익이 인정이 된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소액이 예외적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액이 인정이 됐잖아요. 네, 부당이득을 제기하면 기각될 거고, 그러면 취소응 제기를 고려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소액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소액이 인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액이 인정되면요, 지금 취소 사유라고 했죠? 본안에 들어가서 취소 판결 받을 겁니다. 네, 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공정력을 제거했네요. 그쵸? 공정력을 제거해서 그러면 이제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다음으로 제기합니다. 이렇게 다음으로 제기하면 인용 판결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러한 논리 흐름이 될 텐데요. 물론 모두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취소 소송과 함께 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원래는 이렇게 순서를 매겨야 돼요. 취소 판결을 받고 그게 확정이 되고, 확정이 돼야지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할 거고, 형성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처분의 효력이 제거되고, 제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되지만 우리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테마에서 배웠던 대로 이 관련 청구 소송에 무엇이 포함되고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요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네. 이 관련 청구에 관한 문제는 밑에 병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관련 청구 소송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원칙대로 취소 판결 받고 확정 받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제기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라면 이 취소 소송하고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함께 병합해 봐야 소용없어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관련 청구 소송은 무조건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게 없으니까. 그럼 뭐야? 100% 기각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병합하라고? 뭐하러? 무조건 질 건데? 이 부당이득 부분은, 관련 청구 부분은 무조건 질 거 아니야. 그럼 뭐하러 병합하래? 그렇죠. 100% 확실하게 패소할 부분을 병합하라고 행정소송법이 규정해 놓고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배웠던 것처럼 관련 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테마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판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취소소송과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이 관련 청구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병합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판결로서 취소되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병합해서 제기도 된다. 그러니까 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부가처분을 취소합니다 라고 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러면 이 부당이득도 성립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었죠.
네, 그와 같은 판례 입장에 따르게 된다면 무엇도 가능하겠다? 여기서의 취소 소송과 요 부당이득을 병합해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순서대로 취소 제기하고 부당이득 제기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두 개를 병합해도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국가배상을 생각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는요 국가배상 논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서는 국가배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없어요. 네. 굳이 뭐 국가배상까지야. 왜 그래요? 국가배상 우리 법원의 판결 기판력에서 판결의 효력 기판력에서 배웠었죠?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려고 하게 되면 거기에는 주관적 요건이 포함되는 게 있었어요. 공무원의 행위에 되고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직무 행위에 되고 집행하면서 요건을 갖춰야 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되고 그리고 법령 위반 위법성이 존재해야 되며 손해가 발생했었어야 되고 그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라는 7개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고의 과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고의로 나한테 그런 짓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증명하기 쉽겠어요? 이건 당연히 원고가 증명해야 되는 것인데 증명하기 어렵겠죠. 상대방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는 것도 역시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국가배상 청구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부당이득이나 항고송과 달리 부당이득이나 항고송은요 매우 드라이해요. 네. 위법이면 객관적 위법성만 인정되면 취소 판결, 법률상 원인은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 명령 판결 딱딱 나와요. 하지만 이 손해배상은요 국가배상은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기하면 이겨요.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는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게. 그래서 위에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항고송, 취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배상은 굳이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증력 발생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불가증력 발생했을 때 보겠습니다. 먼저 역시 부당이득입니다. 취소 사유죠.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제기해 봐야 그 처분의 구성요건적 효력으로 인해 기각 판결을 면치 못합니다. 왼쪽이랑 똑같겠죠. 네, 기각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그래. 그럼 그 구성요건적 효력을 제거해야 되네. 공정력의 제거가 먼저구나. 그렇다면 공정력을 제거하러 가보자. 이렇게 취소를 제기하러 가봅니다. 네. 그런데 소의 이익이 없어서 왼쪽에는 각하였는데요. 근데 얘는 소의 이익의 문제를 따지기도 전에 먼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뭐가 발생했지? 이런 헐. 네. 기간이 지났어요. 그쵸?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소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왼쪽에는 그래도 협의 소익이니까 이렇게 해서 각하 판결을 받을 것을 이렇게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어서 각하 판결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면 제소기간이 지나가지고 불가증력이 발생한 거는 예외 사유라는 게 없어요. 이미 시간이 지나버린 걸 어쩌겠어. 그걸 어떻게 되돌려놔. 얘는 이렇게 하고 끝!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송 제기하면 그냥 바로 기각이고요. 공정력 때문에. 취소송 제기해서 공정력 제거해야지 하고 이렇게 취소송으로 가봤지만 제소기간이 지나서 네 어쩔 수 없네. 이거 불가능한데? 취소송에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불가능한 거예요. 결국 얘는 끝이야. 위에는 기각, 밑에는 각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번째 상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이 항고송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돈을 돌려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국가배상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국가배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배상은 나도 몰라요. 그쵸? 몰라요. 왜 모르죠? 세모예요, 세모. 왜 몰라요? 네, 아까 말씀드린 고의과실을 입증하는데 성공했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고의과실 입증이 쉽지가 않다는 점. 그래서 무조건 동그라미라고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그 다음에 무효사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가처분이 나왔는데 위법해요. 그런데 그게 무효사유입니다. 무효사유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 제기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긴 공정력이 없어요. 네,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간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효력을 무단히 부인할 수 없느니, 이게 바로 공정력이에요. 성립 요건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이죠. 근데 당연 무효래요. 공정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권한 없는 법원, 취소권 권한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 없는 법원이 민사법원이라 하더라도 가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 처분은 무효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그쵸? 이게 바로 인용이 됩니다. 바로 인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인용되면 그냥 이걸로 받으면 되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 이행소송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종전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즉시 확정 이익설의 입장을 취했었죠? 야, 이렇게 직접적 구제수단으로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행소송이 가능하면 그거 제기하면 되지. 네, 뭐하러 간접적 구제수단에 불과한 확인소송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보충성 원칙이죠. 소외이익입니다. 소외이익이 없어서 각하 판결을 내리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는 무효확인 소송은 단순히 처분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그치는 소송이라고 보던 시절이에요. 뭐를 인정하기 전이죠.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무엇을 인정하자고요? 부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이 나오면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걸로 보자고. 그러면 무효확인 소송만 가지고도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네. 네, 그렇죠. 가능성이 사실 상당히 있다고 봐야 돼요. 한 90% 있다고 봐야죠. 네, 기속력에 따르지 않는,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속력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니까 이행소송 흉내 뭐 어느 정도 내고 있네. 소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소이익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무효인 경우에는 이렇게 변해서 그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거를 제기하거나 이것도 받아줘요.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하거나 이렇게 또는이 됩니다. 또는이 선택적 청구요. 얘는 선택적 청구가 아니에요. 취소 소송을 꼭 제기해서 공정력 제거하고 그리고 부당이득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소송이 반드시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효사유인 경우에는요,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받아도 되고 무효확인 소송으로 받아도 되고 선택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요거 병합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요것도 병합하는 게 가능해요? 안 될 이유는 없죠. 그쵸? 안 될 이유는 없어요. 왜 안 될 이유가 없지? 한번 볼까요? 우리 행정소송법 한번 가볼게요. 10조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관련 청구에 포함을 시켰어요. 시키고 이렇게 그 관련 청구를 밑으로 끌고 내려왔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병합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여기 보시면 2장 취소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러면 요 10조의 관련 청구생 이송병합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포함하고 있는 얘가 무효확인 소송에 준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38조를 내려가 보니까 10조 있다 없다? 여기 있네. 네, 있습니다. 10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된 청구, 본체 소송이 무효확인 소송인 경우에도 10조가 적용이 되고요. 관련 청구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병합할 수 있어요. 병합하면 되지 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얘도 병합할 수 있고 얘도 병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센스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왼쪽에 취소 사유일 때는 둘이 꼭 힘을 합쳐야지만 취소이랑 부당이득이랑 힘을 합쳐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뭐 순서대로 가든 함께 손잡고 병합해서 가든 둘이 같이 가겠지만 아니 무효 사유인 경우는 뭐라고? 선택적 청구가 된다며. 얘만으로도 받을 수 있고 얘만으로도 받을 수 있다며. 뭐하러 병합해? 제가 요거는 뭐라고요? 흉내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흉내 내는 거. 그렇죠? 흉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행소송은 아니잖아요. 진짜로 이행소송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거의 뭐 거기에 근접해 갔다 하더라도 이게 진정 오리지널 이행소송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상대방한테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돼요. 국가한테 기속력으로. 근데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의무 부과된다고 누구나 그것을 잘 뭐 성실히 이행하나요? 불이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 불이행했을 때를 대비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는 결과제거 청구 소송을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함께 병합해 놓으면 뭐 나쁠 거예요? 없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세 가지 기속력을 한번 볼까요? 네, 그것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반복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복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처분을 했다? 그건 무효라고 했죠. 그래서 기속력 중에 반복금지 의무 위반했을 때는 뭐 특별한 어떤 대책이 어떤 그에 따른 장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바로 무효가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재처분 의무 어땠었습니까?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재처분을 안 해. 이건 뭔가 대책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간접강제라는 것이 34조에 마련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원상회복 의무는 어떻습니까? 이건 간접강제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네, 간접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이럴 때를 대비하는 게 바로 공법상의 결과제거 청구소송입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결과제거 청구소송의 일종이에요. 네, 위법한 결과 상태 제거하는 소송이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래서 이 원상회복 의무, 결과제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때 제기하게 되는 소송이 바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예요. 그래서 요거를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긴 했지만 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긴 하지만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얘를 부당이득을 같이 병합해 제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때요? 국가배상 논의 나와야 안 나요? 아유, 얘는 뭐 위에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둘 다 되는데 굳이 고의나 과실과 같은 주관적 요건까지 입증해야 되는 국가배상까지 나아갈 필요는 없겠죠. 이게 바로 과온납부 근본반환 청구 사건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입법고시 문제는 어디를 낸 거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3번 여기를 낸 거예요. 1번, 3번 알겠죠? 문제를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했어요. 보험료 부과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었어요. 왼쪽 상황이네요.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 이미 납부를 했죠? 네, 결과 상태가 존재하고 있어요. 과오납부 금원반환 청구 사건이 맞네요.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물어보면 나는 머릿속으로 이거 검토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 뭐야? 이것도 검토하고 이것도 검토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단서를 줬네요. 제소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불가증력은 발생하지 않은 거죠. 왼쪽 여기를 물은 거구나. 여기를 물은 거구나. 이겁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무엇을 제기하면 된다는 거죠? 취소송을 제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순서가 논리 순서가 주관식 시험이라면 잡혀야죠. 왜냐하면 우선 이걸 딱 떠올려 보세요. 취소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속력으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얘는 효리상의 상이다. 상이니까 협의수익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런데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재산적 이익, 사회적 이익, 인격적 이익 등 어떤 부수되는 이익이 있을까? 여기서 취소 판결을 받아야만 이게 일로 갈 수 있구나. 이게 일로 가려고 하게 되면 취소이 필요하구나. 부수되는 이익이 있다. 협의의 수익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취소에 관한 검토만 한다고 하더라도 협의의 수익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다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요 흐름을 잡아주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취소를 제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취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합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정리하면
취소를 이렇게 해서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을 가서 돌려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 취소과 부당이득을 병합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게 1번의 답이 되고 2번 보험료부과 처분에 무효사유가 있대요.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 과오납부 그만반환 청구로구나. 네, 근데 얘는 방법이 뭐가 있어? 이렇게 안 물어봤고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대요. 제기했다면 어떤 판단이 나오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이 돌려받는 방법을 물어봤다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얘기하게 될 텐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했으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종전 판례 즉 즉시 확정 이익설에 따르면 확인의 이익 보충성 원칙에 위배돼서 보충성 원칙을 못 갖췄기 때문에 각하됐을 건데 최근 판례 법률상 보호이익설에 따르게 되면 소액이 부정되지 않는다.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원 어떤 판결을 내려야 되겠는가? 네, 예전 같으면 각각 판결을 내려야 된다. 지금 같으면요 무효라고 했으니까 인용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인용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는가? 위에는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상 수단은 지금은 아예 대놓고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었지만 그래도 이것도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 없어요. 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야 이행소송이 가능한데 왜 확인소송 제기하는 거야? 카카 이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서 문제인식이 생기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던 건 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이렇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거든요. 결국 부당이득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하든 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주관식이라면 답안에 다 넣어야 되는 거군요. 빙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 방식이 왼쪽으로 들어오든 오른쪽으로 들어오든 그 내용을 완성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거 이대로 순서대로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판사한 내용 이게 바로 덩어리인 거예요. 이게 제가 말하는 바로 덩어리 행정법입니다. 논점 세트,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빠져나가지 못해요. 어떻게 질문해도 똑같이 답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배점 기준표에 있는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다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여기를 질문했구나, 여기서 여기를 질문했구나. 뭐 질문은 왼쪽에서, 질문은 아래쪽에서 올라왔거나 하지만 이렇게 다 써야지, 이렇게 다 써야지, 다 쓰면 됩니다. 그렇게 질문이 되었던 것이네요. 네, 그러면 요 10번은 어떤 식으로 풀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